먼저 재경부 조세정책과 장재형 서기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능성 쌀은 일반적인 쌀에 매실, 복분자 엑기스, 버섯 추출물 등 지역 농산물을 첨가하거나 코팅한 제품을 말합니다. 쌀이나 매실, 복분자 같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능성 쌀 제품을 보니까 일단 매실이나 복분자 같은 첨가물이 첨가되어 있고 또 생산 과정에서 삶는 과정을 일부 거치게 돼 있어서 명백한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일단 추후 법 개정 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민원인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만 농업의 자생력 확대와 고부가치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그만 민원이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정책 개발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관련 제도 개선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면제자도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간 자식이 휴가 중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민간병원 이용 시에 입대 전과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역병의 의료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방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과 입대 전과 동일하게 보험 자격을 유지시키자는 국방부 입장이 상충되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보건복지부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 및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의 수차례에 거친 중재로 국방부는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선치로 사후정서 방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반복 고질 민원,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민원을 직접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수석실은 민원과 민원 현장으로부터 국민들이 호소하는 고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추진하는 아래로부터 제도 개선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민원 반복 발생 시 관련 규정이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안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타 부처의 정책 변화가 자기 부처의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복지부도 이러한 개선 방안에 합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셋째, 기관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 중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와 부처 간은 물론이고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정이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국민참여수석실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각 부처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열렸죠. 많이 낮아졌죠. 많이 투명해졌죠. 그렇습니다. 나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주인 대접을 심리적으로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어 왔지만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이룩해 온 여러 가지의 개혁 과제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뀐 것을 한번 다 점검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 5년간 각 부처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가를 한번 정말 점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것은 큰 제도는 큰 제도대로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발표들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능쌀 부가가치세 면세 분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셨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내라도 하겠다. 금방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러나 국민들이 경험한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서 민원해보면 안 됩니다. 규정상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읽어주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뭔가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 바꾸는 게 좋을까? 안 바꾸는 게 좋을까?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죠. 개혁의 출발점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럼 문제의식을 가진 공무원이 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죠.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은 왜 생깁니까? 사명감이지요. 사명감입니다. 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강 보지 않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성공하고 사업은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소설가는 소설가로서 성공합니다.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어려운 사람한테 애정이 생기고 보람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도전정신이고 작게 보면 뭐 그런 거죠. 관심입니다. 크게 말해서 이것을 뭉뚱그려 얘기하면 적극적 사고입니다. 적극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했는데 지나친 과정에서 힘이 좀 들었을 겁니다. 군 복무와 건강보험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형식 논리,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국민의 복지가 뭐냐, 형평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부작용보다는 형식적으로 규정에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익을 비교해서 손해가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주는 편익이 더 크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열린 사고라고 얘기하고 실질적 사고 또는 실용적 사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한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요금제,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된 과정을 보면 이것은 국참수석실에서 말하고 있는 소외된 민원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나왔으니까요. 쟁점화된 민원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감독권이라든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에 대한 간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나 시장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시를 해보니까 또 안 돌아갑니다. 대책 없다 하고 그냥 일종의 행정 지도죠. 행정 지도에 대해서 거부당했다 이 말이죠. 아마 공무원으로서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옛날 같으면 그런 법이 없죠. 옛날 같으면 통신사업자가 감히 어디다 대고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거기서 그만둬야 하는 거죠. 월급의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했습니다. 그죠? 이게 관심과 애정입니다. 열정이죠. 문제를 해결해보자.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사고. 참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특별한 기술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참여수석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참여수석실이야말로 이 행정개혁의 성공 사례입니다. 신문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청와대 참여수석실은 아마 없어질지 모른다. 그런 보도를 보셨죠? 참여라고 하니까 말은 참여인데 뭔 참여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참여수석실은 만들었으니까 참여수석실이 뭐 하는 데냐? 뭐 하는 데입니까? 국민들이 와서 참여해야 되니까. 아, 요즘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하고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또 뭐죠? 또 뭐 하여튼 참여하는데, 그죠?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수석실이 그 참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아,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 개진을 많이 하고 그거 모아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참여수석실이 출발한 것 같아요. 맨 처음 보고를 받으니까. 국민의 여론을, 그래서 여론조사실도 참여수석실에 둬야 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그 여론에 의한 참여를 국정의 정책으로 반영해내자. 이런, 근데 컨셉이 잘 없습니다. 여론은 국회에서도 반영하고, 그죠? 국회에서도 반영해주고, 인터넷에서도 다 그거 보는 정도야 다 보고, 신문에서도 반영해주고, 또 있죠? 시민단체에서 또 반영해주고, 다 반영해주는데 참여수석실이 거기 옥상 옥으로 하나 더 얹혔다고 뭐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참여수석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발표된 이 사례들을 활성화해 나가자. 잘 만들어 나가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아마 여기 또 누가 나오셨겠지만 처음 만들어질 때 바로 옴부스만 제도라고 해서 비소외된 민원을 전문가가 부축해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행정관청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옴부스만 아닙니까? 그거 하자는 건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어 놨는데 그거 이제 해보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의 반대편에 서서 민원 받아보기만 했던 분들이지 자기가 민원을 해본 분도 아니고 민원을 대리해서 다니면서 고충을 겪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주로 그 이제 앉아가지고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내보니까 제도 개선 권고를 해보니까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좀 한번 잘 되게 밀어보자. 그런 것입니다. 한 건 한 건 민원만 해결해서 무슨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해결하자. 그것이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이럽니다. 창구에서 공무원이. 규정이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본부에 올라와서 이거 왜 안 되냐 이러면 본부의 공무원은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그거 왜 해석을 그래야지? 그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거 왜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또 내려가가지고 창구 일선 직원 보고 그 본부에서 해주라고 하던데요? 아니요. 그럼 가서 문서로 받아오시오. 유권 해석을 받아오시오. 유권 해석 받으려고 와서 들고 와서 유권 해석 해달라 이러면 글쎄 그건 내 개인 의견은 그런데 내가 그걸 유권 해석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원인들 쏙 터지죠?
우리 공직사회 서비스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효율 2배 나온다. 효율 2배 나오면 공무원 숫자 안 줄입니다. 절대로 안 줄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무를 전부 지방으로 보낸다. 반드시 중앙정부에 남겨야 될 이유가 확실한 것 이외엔 다 보낸다. 이 방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보조금 사무 가고 나면 그럼 그 일하던 사람은 어떡하지?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사무를 하던 사람은 보조금을 위해서 사업계획 짜고 자기 사업계획 했다가 보조금 하나가 취소돼 버리고 또 다른 걸로 돈이 생각지도 않았던 거 내려오면 부랴부랴 응급길에 또 사업계획 하나 세워가지고 보조금 받으러 쫓아다녀야 되죠? 쫓아다니고 국회 가야 되고 복잡합니다. 앉아서 자기들한테 포괄 예산을 줄 테니까 자기들 계획해가지고 자기들 내부의 토론의 시간이 좀 가겠죠. 충분한 토론한 다음에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사업하면 중앙정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히려 더 남으니까 중앙공무원 데려다가 지방에 보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보낼 필요 없고 그러면 중앙부처는 공무원이 남을 거 아니냐? 남긴 왜 남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밤 10시까지 밤낮 없이 일하고 국회 한번 열려보세요. 집에도 못 가고 수원 있는 사람이 출퇴근을 못 해가지고 옆에다 방 얻어놓고 방 얻었다고 이제 그 기획실장이 보기 딱 해서 돈 몇 푼 주고 나중에 국정감사 걸리고 그렇죠? 안 한다 이거죠 이제. 계획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십시다.